자, 해볼 건데요. 요번 10회에서는 제가, 이 지문? 했던 지문들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 나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찾아보니까, 그 옛날 수능 특강 지문이랑 수능 지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Q 미니 모의고사 하이퍼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전에 조금 어려웠던 지문들 조금 더 추가되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가봅시다. 근데 오늘은 지문이 이제 저번처럼 조금 지랄 같은 문제는 없어요.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진짜 나도 이게, 보면은요, 아까 희훈이가 얘기했던 것도 그것도 그냥 그렇다 하고 말아야 되는 그런 지문이에요. 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10회를 이제 또 달려가야겠죠. 가봅시다. answer, 대답입니다. to, 뭐에 대한 대답? the question,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근데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요, fading. 자, fade라고 하는 거는 사라지다, 희미해지다, 시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사라지는 것이야. 근데 뭐에? 색깔에 사라지는 것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이런 뜻이에요. 색깔이 바라는 것 정도로 보셔야겠죠. 바라는 것. 그래서 컬러가 이거 맞아요? 그렇지, 이거 영국식이에요. 그죠? 너무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죠? 센터, 센트레 이런 걸 비슷하죠. 그래서 페인팅, 그림이나 그리고 패브릭이면은 옷감 이런 거에서 색깔이 바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답 그것은요, fairly 꽤나 simple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제 던져준 거죠. 그러니까 색깔이 바라는 것에 대한 이유겠네요. 그래서 울트라바이올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면 그냥 자외선 정도라고 보셔야겠죠. 바이올렛은 자색이고요. 울트라는 그거 넘어가는 거니까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높은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형태입니다. 뭐에? 빛의 높은 에너지 형태래요. 그리고요. 선베더. 선베더가 뭐야? 선베더. 선베스. 선베스는 뭐니? 응? 이거 그냥 일광욕 하는 선베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선베더 이러면 일광욕 하는 사람들입니다. 별거 없어요. 자, 일광욕 하는 사람들이 are only too aware라고 하면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런 뜻이에요. 일광욕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는 빛의 그냥 굉장히 높은 에너지 형태고요. 그리고 존재합니다. 어디에? ordinary daylight 하면요, 일반적인 햇빛에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병렬 구조는 is와 is로 병렬된다. 이 and가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그래서 고에너지 형태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빛에 다 존재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자외선을 이야기해줬다라고 하는 거는 색이 바라는 것에 대한 이유로 자외선이 어느 정도 역할을 주는갑다 라고 하니까 자외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over time이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외선은요, gradually 점차적으로 break up 깨냅니다. 뭘 깨냐면은 분자들을 깨부숩니다. 어디에 있는 분자냐면은 pigment. 피그먼트는 뭐 색소 정도 또는 염료 정도가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을 break up, 깨낸다라는 거예요. 일단 컴마 찍고 ing니까 분사구문이죠. leave, 남기면서. 뭐를 남겨두냐면요, 작고 컬러가 레스한 molecules니까 색깔이 없는, 더 작고 색깔이 없는 그러한 분자를 as product니까 그 생산물로서 남겨두면서, 그러면서 얘네들을 다 부셔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죠. 왜 그런 거야? 왜 색이 바르는 거야? 자외선 때문에 바른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자외선이 굉장히 셉니다. 햇빛이. 그래갖고 여러분들 컵라면 있잖아. 컵라면을 먹고, 예를 들면 왕뚜껑을 먹어. 왕뚜껑 먹으면 아래 스펀지에다가 김치 국물 같은 거 이렇게 쫙 끼잖아. 김치 국물 쫙 꼈을 때 그거를 햇빛에다가 그렇게 딱 놓잖아. 그러면은, 자, 다시. 자, 그래서, 더 작고 색깔이 없는 그러한 분자로 이렇게 남겨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김치 국물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햇빛에 두면은, 며칠 있으면 그게 새하얘진대요. 색깔이 다 바래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햇빛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there is 있대요. also 또한 뭐가 있냐면요, second process니까 두 번째 그러한 과정도 있대요. degradation이라고 하면요,
여기는 이제 등급을 조금 낮추는 거니까 여기서는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될까? 색이 바라는 거에 대한 걸로 봐야겠죠. 그거의 두 번째 과정도 또한 있대요. 그렇다는 소리는 자, 첫 번째는 울트라 바이올렛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또한 뭐도 있어? 두 번째 과정도 있대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과정에서 다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 두 번째 과정에서 이 염료 분자들, 색소 분자들은요, 아마도 반응을 하는데 화학적으로 반응을 한대요. with oxygen, 산소 분자들과 화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산소 분자들이냐면은 atmosphere, 대기에 있는 산소 분자와 반응을 합니다. 자, a process known as oxidation. 자, 여기서의 프로세스는요, 동격입니다. 뭐랑 동격인데, 요 세컨드 프로세스랑 동격입니다. 요거랑 동격입니다. 그리고 non이 꾸며주면서요, 얘의 뜻은요, 산화라는 말 알고 계시죠? 산화 반응할 때 산화. 그래서 산화로서 알려진 한 과정, 즉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분자들과 화학적으로 염료들이 반응하는 그러한 세컨드 프로세스도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유가 두 번이 나왔죠. 색이 왜 바라는데 첫 번째 자외선 때문에. 자외선이 분자들을 깨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산화 반응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s a way, 모처럼이라는 거고요. 요거 포토라고 하는 거는 보통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 여기서는 뭐 이거를 포토시스라고 하면요. 뭐 광분해 뭐 이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광분해처럼 알아는 두세요. 광분해래요. 광분해가 이제 말만 들어보면 뭐예요? 빛을 가지고 뭔가를 분해시키는 거니까 뭐 위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은요, alter, 바꿉니다. 뭐를요? 구조를 바꿔요. 근데 뭐의 구조를 바꾸면은 분자의 구조를 바꾼대요. 그리고요, as a consequence, 하나의 결과로서 change, 바꿉니다. 뭐를요? 방식을 바꿔요. 근데 어떠한 방식인데, 매너는 방식이란 뜻이 있어요. 어떠한 방식이냐면요, in which, 그러한 방식에서 이것은요, 빛을 흡수합니다. 뭘 빛을 흡수해요? 다양한 색깔의 빛을 흡수하는 그러한 방식을 바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병렬 구조는 일단 changes와 alters 이렇게 바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여기에서 this라고 하는 거는 뭐 산화 반응으로서 알려지는 그러한 과정, 이것이 분자 구조도 바꾸고 그 다음에 다양한 빛을 흡수하는 그러한 방식도 바꾼대요. 그래서 as 다음에 amount of colored pigment in a given area on a canvas니까 자, 도화지 위에 어느 정도 주어진 그러한 지역에서 색깔이 있는 색소의 양이 gradually, 점차적으로 diminish, 사라짐에 따라서 또는 사라질 때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요. 컬러들은요, seem to 부정사, 근데 우리에게 to 부정사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fade,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as onlooker는요, onlooker는 구경꾼이야. 그럼 구경꾼으로서 우리에게는 색깔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개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요. 그래서 결과네요. 그래서 이래서 색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So, 그래서 하나의 주어진 염료는요, 실제로는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은 빨간색 뭔가가 있었어.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간 옅은 빨강으로 다다가 약간 분홍색 빛깔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실제로는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은요, 단순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뒤에는 우리가 조금은 유출을 할 수 있죠. 뭐가 문제인 거야? 거기 있는 색깔의 분자가 색깔이 없는 걸로 무너지고, 그지? 무너지는 거고, 부서지는 거고, 거기다가 산화 반응 때문에 구조 자체가 조금은 바뀌고,
그다음에 이게 빛을 흡수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지 이 분자 자체의 색깔이 바뀌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지 약해지는 거야. 어디에서? 썩는 거.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염료들의 그러한 섞여 있는 것 속에서 이 색깔 자체가 그냥 이 주어진 피그먼트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빨간색이라고 보자. 그럼 빨간색 염료라고 하는 게 그냥 약해졌을 뿐인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런지에 대한 결론을 내는 글입니다. 됐습니까? 얘는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로직 플로우 한번 봅시다. 자, 색이 바래는 것에 대한 질문은 간단합니다. 자외선은 고에너지 형태의 빛이고요. 이는 일상적인 햇빛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외선은 색소 속에 있는 분자를 쪼갭니다. 그래서 색깔이 없는 작은 분자들로 만듭니다. 또한 색소 분자가 대기 중에서 산소 분자와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산화 과정이라는 것도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참여를 하는 거고요. 광분해처럼 이는 분자의 구조를 바꿉니다. 그리고 색소 분자가 빛을 흡수하는 방식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어떠한 색소의 양이 점차 줄어들면서 우리한테는 색이 바라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자, 소재 얘기해 줬고요. 색이 바래는 것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해줬죠. 따라서 특정 색소가 실제로 색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색소들이 여기서 이제 의역으로는 묽어져 간다, 약해져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을 낸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색이 바라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강한 열대의 선라이트, 햇빛은요, 공기를 데핍니다. 그리고요, tropical latitude인데요. latitude의 뜻은 여러분들 뭐로 알고 있어요? 위도로 알고 있어요? 위도인데, 경도가 저기 뭐야, longitude. 그래서 latitude는요, 위도인데요. 여기서는 위도라고 보면은 트로피칼 위도들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위도 지역들이라고 의역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대 쪽 위도 지역들 이렇게 좀 번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은요, are characterized면은 특징화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특징화되어지냐면요, 따뜻한 온도로서 특징화되어진다.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day length네요. 그러면 낮의 길이가 되겠고요. 낮의 길이라고 하는 게 more or less constant라고 하면은요. 여기서의 more or less라고 하면은요. 약간 뭐 적지도 많지도 않은 그냥 거의 constant, 일정하다. 그래서 거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역을 하면. 그래서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항상 일정합니다. through the tropical year예요. 자, tropical year는요, 저도 이거를 번역을 하면은 태양년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태양년이 뭡니까? 모르죠? 찾아봤어요. 근데 태양년은 그냥 간단합니다. 계절이 봄부터 시작해서 다음 봄까지 이루어지는 그 주기를 태양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1년 아닌가요? 사실 조금 다르대요. 조금, 약간 그 몇 시간 차이가 좀 있는데, 어쨌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한 해라고 보시면 돼요. 계절이 쭉 한 바퀴 도는. 그 해를 통해 갖고 데일라이트가 거의 일정하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다르죠. 열대지방은 일정해. 근데 우리는 중위도잖아. 한국은 중위도야. 위도가 중간에 있죠. 그럼 중간에 있는 쪽은 낮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왜? 그렇지.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그렇죠. 자, 지구각입니다. 그죠?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태양이 빛을 이렇게 쏘죠. 그죠? 태양이 이렇게 빛을 쏘는데 얘는 이렇게 돌죠. 그죠? 왜 이렇게 도니까? 그러면은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태양을 또 이렇게 또 돌잖아.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가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돼? 나도 이게 지구과학 선생님이 아니어서 어쨌든 이게 이렇게 가는데 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니? 맞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여기 있잖아. 우리가 여기에 여기에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여기가 이제 밤이 되는 거고, 그지? 여기가
낮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짧지?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 잠깐만. 나도 까먹었어. 왜 짧지? 돌면 해가 여기 있을 때 어. 보는 면이 넓잖아요. 어. 뒤로 돌면 보는 면이 좁잖아요. 그렇지. 아, 맞아. 그래. 이게 더 넓잖아. 그지? 이게 더 넓으니까 밤이 긴 거죠. 길고 여기는 낮이 짧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반대로 가면은 낮이 길고 밤이 짧아지는 거지. 아, 그래요. 그거였어요. 그지? 그래. 이게 설명이 안 됐어. 아니, 지구과학 안 해도 아는 게 이거는 공통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알잖아. 내가 아는 거니까. 자, 어쨌든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낮이 길고 겨울에는 짧죠. 그죠? 겨울 아니야? 너무 안 예보이다. 이제는 그죠? 가을이 없어 그냥. 많이 추워졌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얘네들은 뭐야? 사실상 중간에 있다 보니까 봐봐. 얘네들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각도가 왜 이래? 이 각도가 이렇게 봐봐. 이게 얘네들이 이게 여기가 적도잖아. 그지? 이렇게 적도인데 얘네들은 그럼 얘가 만약에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변동이 요 정도밖에 없는 거잖아. 얘네들은. 그지? 근데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여기 있던 애들이 이쪽까지도 벌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일교차가 이게 크다고. 이 시간 차이가. 근데 얘네들은 뭐야? 적도 지방에 몰려 있는 애들은 변화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야? 거의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중위도 지방 애들보다. 또는 고위도 지방 애들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잘 봐봐. 이거 진짜 재밌는 거다. 봐봐. 흥미가 떨어지고. 아니, 그래. 자, 야,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이잖아. 그지? 네. 자, 봐봐. 북극 여기는 돌아도 해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얘는 저녁이 없어요. 얘는 밤이 없어.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낮이 없나?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얘는 계속 지금 태양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가 기준이잖아. 그럼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지금 얘는 자전축이 넘어가 있지. 그럼 얘는 빛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북극이나 남극은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은 무조건 낮, 절반은 무조건 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낮이 계속되는 거를 백야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낮인 거. 밤이 계속되는 건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 지구과학 시간 끝났습니다. 자,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구과학이 아니라 자전축이 기울고 공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전하기 때문에. 이게 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래요. 자, 갑니다.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일정하기 때문에 there is면 있어요. 뭐가? 상대적으로 little 없네요. fluctuation은 변동이에요. 변동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온도에서. 해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적도는 계속 더운 거야. 그지? 그러니까 those 사람들이야. of us니까 우리들 중 이러한 사람들. 근데 어떤 우리냐? 다시 또 꾸며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아요. temperate 존에 산대요. temperate의 뜻은 뭘까요? 온도 아닙니다. 그치? 온화한. 좋습니다. 온화한. 그래서 온도가 조금 온화한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우리의 도즈, 사람들은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위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여기가 주어고요. 동사는 are accustomed to가 됩니다. 그럼 be accustomed to 또는 be used to 다 뭐야?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럼 어디에 익숙한데? heat wave. heat wave는 그냥 파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열에 익숙하다라는 거야. During the summer. 여름에 heat wave에 익숙하고요. 그리고요. cold spell. cold spell은 약간 혹한의 추위? 그럼 얘는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혹한의 추위, 여름 동안에 히트 웨이브. 그럼 약간 느낌은 얘는 혹한, 쟤는 혹서 요 정도로 봐야겠죠.
엄청 덥고 엄청 추운 거.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야. 우리는 익숙해져 있잖아. 온도가 추울 때는 러시아도 넘볼 정도로 추워지고, 더울 때는 적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덥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계속정의법이 나옵니다. 보스 오브 위치입니다. 계속정의법. 보스 오브 위치고요. 원래는 보통 컴마 찍고 위치만 나오면은 근데 그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보스 오브 위치가 나오면은 근데 그것들 둘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됐죠? 근데 그것들 둘 다는 are consequences, 결과들이야. 뭐에? varying day lengths 하면은요, 변화하는 낮 길이의 결과들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스가 의미하는 거는 뭘까요? 둘 다? 얘와 얘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더운 것과 엄청 추운 것. 이것 둘 다. 근데 그거 둘 다는 이제 바뀌는 그러한 밤낮의 길이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 여름의 날들은 공기를 덮입니다. 데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공기가 is stagnant. stagnant의 뜻은 뭡니까? 어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요? 정체하는, 정체의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제 공부하는 뭐 없습니까? 뭔데요? 그 고3 때가 야지. 언제 누가 봤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뭐야?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그건 알아야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안 오르고 멈추는 와 많이 거기 들었구나. 정체입니다. 자, 그래서 자, 만약에 공기가 정체하잖아요. 봐봐. 긴 여름에 공기를 데핀다고. 그 다음에 공기가 만약에 정체하잖아. 그러면은 이 열은요, accumulate,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요, can be lost면은 이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잃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뤄질 수가 없다라는 건데, 짧은 그러한 밤 사이에 이 공기 열이 손실이 될 수는 없다라는 소리야. 왜? 밤이 짧으니까. 보통 밤이 좀 추운데, 이게 밤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얘가 열이 좀 빠질 텐데, 그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everlasting darkness, 계속 지속되는 그러한 어둠. 어디에서? 북극 지역에서. 이거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그러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 뭐 동안에? 북쪽 윈터 동안에 계속되는 이러한 어둠은 allow, 허용한다라는 건데, 뭘 허용하냐? ample의 뜻은? 충분한. 그럼 충분한 기회를 허용해 준다라는 거야. 자, 기회는 기회인데 뭐 할 기회야? 투부정사 할 기회입니다. 그럼 잃을 기회야. 뭐를 잃어버리는데? 이것의 열을 잃어버릴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가 나왔으니까 의미상에 주어져. 그러면 공기가 이것의 열을 잃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허용해 준다라는 거야. 왜? 북극에 있는 애들은 많이 더 춥겠죠, 거기는. 그리고 주어가 동사할 때 이러한 frigid라고 하면요, 얘도 추운이라는 뜻이 cold의 약간 상위 버전입니다. 그럼 이러한 아주 추운 공기는요, pushed into라고 하면은요, 어디 속으로 밀려 들어오냐면요, 우리의 조금은 더 살만한 온화한 위도 쪽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요, can cause, 유발할 수 있는데, 뭐를 유발합니까? devastating 이라고 하면 얘도 약간 파괴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파괴적인 콜드 스펠, 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그냥 혹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자체를. 그죠? 그래서 혹한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적도는 왜 사시사철 따뜻하고, 그 다음에 온화한 우리 중위도 지방은 왜 혹한과 혹서가 반복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글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나 in the tropics, 열대 지방에서는요, uniformity of day length니까 이 낮 길이의 uniformity, 계속된 거, 그러니까 일관성, 그러니까 똑같음, 이러한 것은 의미해 주는 거죠. that 이하를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요, there are, 있다라는 건데 no, 없다라는 거예요. such opportunity니까 그러한 기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한 기회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지칭해 주는 게 있겠죠. such opportunity니까 여기 있는 이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회. 그래서
뭐가 뭐 할 기회야? 얘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 할 기회입니다. 뭐가? 히트가. 이렇게 봐야겠죠. 의미상의 주어. 그러면 열이 빌드업, 쌓여 또는 빌 러스트, 잃어버려져. 이럴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쌓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열이 그냥 저기 빌드업 하거나 아니면은 없어지거나 이러한 기회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아마도 계절적인 변동은 있을지 몰라요. 언제? 온도에서는 계절적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동들은 tend to 부정사 뭐 하는 경향이 있다? be minor. 사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동남아 놀러 가시면은 언제 놀러 가더라도 답답하죠. 덥고.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얘도 그렇게 뭐 정의를 뭐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빠르게 가봅시다. 로직 플로어. 좀 덥지 않아요? 좀 더요? 좀 해드릴게요. 자, 강한 열대의 햇빛은요, 대기를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위도 지역은 따뜻한 온도가 특징이다. 일반적인 진술이고요. 낮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기온의 변동은 비교적 없습니다. 이게 일단은 주제가 되겠죠. 그 이유가 되니까. 중온대 기후에 사는, 아까 이제 마일드한, 그러한 온도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여름의 무더위와 겨울의 추위에 익숙합니다. 이는 다양한 낮 길이의 결과입니다. 이제 적도와는 좀 반대되는 사례가 되겠고요. 긴 여름의 낮이 대기를 가열하고 대기가 정체되면 이 역은 축적되어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북부의 겨울 동안에 북극의 끊임없는 어둠의 대기가 열기를 손실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추운 공기가 더 따뜻한 지방으로 푸시 인투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한파가 유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대지방에서 낮 길이가 이제 균일하잖아요. 그러면 열이 축적되거나 손실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은 기온의 계절적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변동의 크기는 좀 사소할 뿐이다. 좀 작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회 4번이고요. 얘도 뭐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얘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그 수능 특강에서 나왔던 그 지문으로 좀 알고 있는데 얘는 좀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어요. 자, 가보자. to know, 아는 것인데요. whether절이면 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 예술적 공연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know, 아는 것은, 자, 그러면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주어가 되겠네요. 아는 것은 requires, 요구합니다. that 이하의 사실을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요. 우리가 know, 알아야 한다는 거야. 뭘 알아야 돼?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뭔데? 그것은 count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중요하다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좀 수거처럼, 저는 수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count as success or failure 하면은요. 성공이나 실패로서 그 뭐가 적용이 되고 쳐지는지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간주되다. 이 정도로 보시는데요. 저는 그냥 뭐뭐로서 중요하다라고 보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수거로는 count as 하면 뭐뭐로 간주되다예요. 그래서 성공 또는 실패로 무엇이 간주되는지 또는 그거로서의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퍼포먼스 문맥에서. 어떠한 퍼포먼스 문맥에서든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인지, 뭐가 거기서 중요한지를 아는 게 좋다. 뭐 당연하겠죠. 그죠? 공연이 성공적이었어. 뭐가 성공적인 거야? 그 기준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뮤직 크리틱스는요. 얘 뭐야? 뮤직 크리틱 바로 나오니까 얘는 구체적인 사례죠. 그죠? 일반 진술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뮤직 크리틱스는요. 아마도 이제 고려할 건데요. 피아니스트들의 톤이나 프레이징, 템포, 어큐러시,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뭘 예시로 드는 거야? What count as success or failure in 뭐 예를 들면은 피아니스트 또는 피아노 퍼포먼스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sustain, 유지하는 거예요. 라인을 유지하면서 또는 build,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클라이막스로 빌드업 하는 거. 뭐 이러한 능력들,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야. 그냥 예시입니다. 그 다음 스피드나 brilliance라고 하면요, 뭐 뛰어남, 훌륭함 이러한 것들이 maybe 아마도 중요한 consideration, 고려사항일 수는 있어요. 그죠? 고려사항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위치가 갑니다. 컴마 찍고 위치면요, 근데 그건 이렇게 해석하죠. 그죠? 고려사항일 수는 있어. 근데 그건 is not, 아니에요. to say,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근데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is가 나온 걸 보니 고려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앞에 문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속도나 훌륭함 이런 것들이 중요한 컨시더레이션, 고려사항이 될 수는 있어요. 즉 얘네 두 개도 여기에 고려사항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렇다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야. 뭘 말하는 것은 아니냐면요. that 이하의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닌 건데 가장 빠른 퍼포먼스가 가장 베스트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려사항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요. is not 아니라는 거예요. to say 말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됐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나 자,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behind의 목적어는 these considerations예요. 그럼 이러한 고려사항들 behind 이면에는 자,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뭐야? speed, brilliance, tone, phrasing, tempo, accuracy 등등등등 이러한 고려사항들 뒤에는 이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전치사와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와 주어가 나오는 도치 구조입니다. 전치사와 목적어가 나오고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말되어지지 않는 가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이런 거예요. 원래 어수는 뭐야? An unstated assumption is behind these considerations. 이거예요. 그럼 뭐야? 이러한 고려사항들 이면에는 말되어지지 않는 가정이 존재합니다. 그럼 뭐야? 자, 여태까지 이러한 고려사항들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다가 아니라 뭔가 하나 우리가 말 안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얘가 하고자 하는 주요한 내용이겠죠, 사실은. 자, 뭐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자, that it is one person's 10 unaided fingers that produce the sounds예요. 자, 이 문장을 딱 보면서 여기에 어법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뭘까? 그렇지.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번에 수행평가에 강조 구문 나와 있는데 갯불 하나도 다 이런 거 썼어. 뭐 it is important, 뭐 it is important면 이거 강조 구문이 아니야. 이거는 강조 구문 아닌데 it is important 나오면은 이거는 가주어예요. 이거 아니에요. it is important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it is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은 그거는 강조 구문이 아니라 가주어입니다. 그죠? 뽑기하는데 제가 1번에 완벽하게 외웠거든요. 1번을 뽑으시고요. 아, 훌륭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강조예요. 으이그. 자, 뒤에를 보면은 produce가 동사고요. 목적어가 sounds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강조된 건 뭐라는 거야? 주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소리들을 만드는 것은 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one person's 10 unaided fingers가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의 10개의 도움받지 않는 손가락들이 이러한 소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기교들이 이 공연이 성공적인가 안 성공적인가를 고려하는 고려 사항들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잖아. 지금 그 글상, 그지? 그러면 여기서 자, 여러 가지 기교들이 있는데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사람의 도움받지 않는 열 손가락이래. 이건 무슨 뜻일까? 사람이 직접 그 음악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도움받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손가락으로 하는 거. 그게 일단 기본적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충분히
얘 딱 밑줄 긋고 이거 열 손가락에 낀 거 이거 문제 뭐야? 뭘 의미하는 거야?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죠. 자, excitement, 흥분입니다. 근데 어떤 흥분이냐면요. 얘는 거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장. 그러면은 거장 피아니스트가 만들어내는, 근데 뭘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야? 막 아주 눈부신 샤워야. 뭐의 샤워? 노트들의 샤워야. 눈부신 그러한 음들의 샤워와 함께 하나의 거장 피아니스트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흥분은 얘가 주어고요. is connected이에요.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 뭐랑? 이러한 사실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 그럼 여기서 이러한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걸까? 당연히도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요 대절. 즉, 열 손가락이다. 도움 안 받는 열 손가락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거는 청각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청각적인. 청각적으로. 그럼 청각적으로 아이덴티컬, 동일한 경험이야. 근데 그 경험은 다시 꾸며주죠. 그러한 경험은 전기전자적으로 synthesize, 그러면은 복제가 이제 되어진 거죠. 따라가 되어진 거죠. 동기화가 되어진 그러한 동일한 경험은 can never dazzle us라고 해서 우리를 뭔가 어지럽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야. 즉, 청각적으로 똑같이 뭔가 전자적으로 합성된 그러한 음은 우리를 되게 아찔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야. 즉,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Sound. 그러면은 소리를 합성하는 것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개별적인 노트들을요. as fast as면요. 빠르게야. 근데 you please면요. 너를 기쁘게 하는 만큼 빠르게 막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while 반면에 피아니스트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계음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내면은 엄청난 걸 엄청나게 막 말도 안 되게 빠르게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기계로는 이러한 음이 가능한 거야. 11개의 건반을 한 번에 치는 거. 이거는 피아니스트는 못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따져보자. 이 건반 중에서 듬성 해가지고 10개를 한 번에 꽉 누르는 거 가능할까?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정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지?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못한다고. 그지? 근데 빌트면은 PP인데? 그럼 얘 일단 주어는 아닌데? 근데 into thrill of hearing. 그럼 듣는 것에 대한 소름이죠. 듣는 것에 대한 소름. 뭘 듣는 거야? 거장을 듣는 것에 대한 그러한 소름은. 그다음에 admiration for what? 이거 뭘까? 얘가 주어가 됩니다. 그럼 동사는 is고요. 얘가 built가 약간 수동태지만 보어처럼 나온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도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admiration은 감탄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감탄이라고 하는 것은 is built면은 만들어집니다. into 어디 속으로? 이 거장을 듣는 것에 대한 스릴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근데 뭐에 대한 감탄이냐? 다시 또 꾸며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탄입니다. 그것은 뭔데? 퍼포먼스가 나타내는 그것이야. 근데 뭐로써? 인간의 성취물로서 퍼포먼스가 나타내는 그것에 대한 감탄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가짜예요, 가짜. forgery, 위조. 그리고 다른 형태, 뭐의? fakery, 가짜의 다른 형태.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뭐야? 아까 그 소리 합성하는 거. 그러한 것들 어디에서? 아트에서. 예술에서 이러한 형태들은요. mispresent the nature of the performance니까 그 공연 또는 연주의 본질을 잘못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고 and so 그래서 그 성취도 잘못 나타내고 있다.
그럼 여기서의 성취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적인 성취가 되겠고, 그게 뭐야? 열 손가락 도움받지 않는 그러한 연주. 이런 것들로서 감탄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런 거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연주에서 성공과 실패를 이제 판가름하는 것은 요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은 있지만 사실상 실제 그 사람이 정말로 인간이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그걸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자, 가봅시다. 로직 플로어. 자, 예술 공연의 성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성공과 실패로 간주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연한 소리고요. 음악 비평가들 구체적인 예시죠. 피아니스트의 박자, 정확성 등등등등을 고려해요. 속도와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이는 가장 빠른 연주가 최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빠른 연주가 최고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빠른 연주는 그냥 하나의 예시를 꼭 집어서 얘기한 거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다 갖춰졌을 때 최고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이러한 고려사항 이면에는 무언가의 가정이 들어가 있고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 10개의 손가락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거장 피아니스트가 만드는 흥분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는 관련이 이러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장치가 만들어내는 합성된 청각 경험은 결코 거장과 똑같이 뭔가 감탄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연주가 인간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감탄은 연주를 듣는 것을 전율을 형성을 시키고요. 예술에서의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속임수 같은 것들은 공연의 본질을 잘못 전달하고 그래서 이러한 성취들도 잘못 전달한다. 여기서 이러한 성취들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성취.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글은 어렵지는 않고요. 얘가 조금 그래요. 얘가 조금 그렇습니다. 얘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걸 한참 보면서 무슨 소린지를 조금 몰라가지고 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기후변화에 따른 완화 정책과 그다음 또 뭐가 나오지? 적응 정책?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완화 정책과 적응 정책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글만 보고는 조금 개념이 완벽하게 잡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워낙 짧게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완화 정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막 이렇게 일어나 온실가스가 막 많아져. 그럼 완화 정책을 한다라는 거는 애초에 이거를 사용을 줄이는 거야. 그걸 완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줄이는 거야. 근데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이 양을 줄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을 줄인다기보다는 어떠한 시스템을 그렇게 안 하게끔 하는 식으로 조금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적응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개념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조금 봤을 때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논문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해 봤어. 실제 난 이거 논문도 봤어요.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논문도 보니까 논문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적응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완화 정책과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조금 두 개를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로직 플로우를 잠깐 보시면은 완화와 적응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더 설명을 좀 더 첨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배출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사회와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변경하는 거야. 그래서 지역사회와 그냥 같이 해가지고 뭐 이거는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것들을 보통 적응이라고 한다고 해요. 됐습니까? 자, 일단 가봅시다. 뭔 개소리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어리즘 섹터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관광 부문의 반응이야. 어디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반응은요. has evolved니까 포함시켜 왔대요. 뭘 포함시켜 왔냐면은 두 개의 다르지만 관계가 있는 반응들을 포함시켜 왔대요. 그리고 그 반응들이 뭐냐? 여기 나오죠. mitigation과 adaptation strategies예요. 그래서 mitigation은 완화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adaptation은 적응이라는 뜻이 있죠. 이 두 가지의 전략을 포함해 왔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투어리즘, 관광하는 애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예요. 그래서 완화는요, refer to, 언급하는 거, 나타내는 건데요. 시도들이야. 근데 뭐 하려는 시도냐면 줄이려는 시도야. 뭐를 줄이려는 시도냐면요, 효과야. 투어리즘의 효과야. 관광의 효과. 어디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관광의 효과를 줄이려는 시도들을 나타내는 게 완화야. 반면에 adaptation, 적응이라고 하는 건 뭘 시도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어떠한 시도냐면은 적응하려는 시도야. 근데 여기서는 목적으로 받았으니까 적응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관광을 기후변화에 적응을 시키려는 시도야. 좀 반대죠. 얘는 효과를 좀 줄이는 거. 얘는 아예 얘를 적응을 시키는 거야, 기후변화에. 그리고 minimize, 최소화하는 건데 기후변화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거. 그러려는 시도를 나타내는 게 adaptation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 다음 tourism 섹터는요. 관광 부문은요. 또한 필요로 할 거예요. make adaptation이면은 적응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in response, 반응에서. 근데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요. 국가적인 완화 정책에 대한 적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완화 정책을 딱 쓰잖아. 그럼 그거에 따라 갖고 얘는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뭔가를 좀 하는 적응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온실가스와 조금 관련된 국가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얘네들은 이제 적응을 또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컨셉들은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컨셉들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댑테이션도 하지만 뭐 미티게이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렇대요. 그 다음에 for instance,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뭐에 대한 예시일까? 당연히 앞문장에 대한 바로 예시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나의 섹터인데 이 섹터라고 하는 게 잠깐만, 여기는 as가 접속사가 되겠네요. 하나의 섹터가 완전히 reliant on transport면요, 운송에 의존을 완전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완화 정책들은요. 근데 뭐랑 연관되어져 있는? 온실가스 배출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러한 국제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be likely to increase면은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냐면요. 운송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요. impact,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관광 이동성에 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온실가스 배출에 관련되어서 완화 정책을 한다라는 거는 비행기 많이 뜨지 마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극단적으로 가면. 그럼 비행기 많이 뜨지 마세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나 뭐 자가용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리는 게 이제 완화 정책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온실가스.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은 운송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엮여져 있잖아. 관광이라고 하는 건. 운송 산업이랑 굉장히 많이 엮여져 있는데 얘네들을 이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지 말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그럼 한 번 갈 때 나오는 비용 자체는 늘어나겠지. 이해돼요? 많이 가지 마세요. 그러면 한 번 갈 때 비용이 굉장히 비싸진다는 거야. 그리고 어디에도 영향을 하겠죠? 투어리즘의 모바일리티니까 얘가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여행을 가면.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겠지. 야, 움직이지 마. 그럼 뭐야? 제주도는 갔는데 한 숙소에서만 그냥 계속 있는다던가. 다 돌아다니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거 있으면 자꾸 다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these are implications for slow travel. 그러면은 slow travel이라고 하는 거는 느린 여행이죠. 느린 여행. 그럼 느린 여행에 대해서도 implication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느린 여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느린 여행은 강조하는 거야. 여행하는 거야. 근데 어디로의 여행이냐면은 destination이야. 목적지를 more slowly, 더 천천히. 그리고 staying 하는 거면은 머무는 거죠. longer, 더 오래 머무는 거예요. in one place, 한 장소에서. 병렬 구조는 traveling과 staying을 강조하는 겁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cramming. 자, cramming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막 우겨 넣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겨 넣다, 꾸겨 넣다, 우겨 넣다.
in 어디로? 많은 장소로. 근데 as passible이니까 가능한 한 많은 장소로 우겨 넣는 것 대신에 그냥 한 장소에 천천히 가가지고 오래 머무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in short space of time이니까 되게 짧은 그러한 시간 공간에서 가능한 한 막 많은 거를 이렇게 우겨 넣는 거 이런 거 대신에 천천히 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도 영향력이 있다. 영향력을 준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봅시다. 다시 뭐에 대한 예시겠어요? 요거에 대한 예시겠죠. 그래서요, 이것은요, could be argued면은 주장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that 이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low travel, 천천히 여행을 하는 것은요, 반드시 뭐가 되어야만 해? 주된 완화 반응이 되어야만 합니다. as a part면은요, 부분으로서. 뭐의 부분? 문화적 체인지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완화 반응이 되어야만 합니다. associated with 하면 뭐뭐와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travel and trip distance reduction이에요. 그러면은 여행과 여행, 둘 다 비슷한 여행이라고 보셔요. 그럼 여행, 거리, 감소와 연관된. 즉, 여행 거리가 감소가 되는 거죠. 막 가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한 반응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게 주장이 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관광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우리가 기후변화에 영향해서 얘네들이 두 개의 반응이 있어.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 그리고 끝났어요. 설명글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로지클로 한번 가봅시다. 자, 기후변화에 대한 관광 부문의 대응은 완화와 적응 전략이라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 일반적인 진술이고요. 완화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관광의 영향을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줄이려는 시도고요. 그 다음에 적응은 관광을 기후변화에 적응시키고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줬어요. 완화라고 하는 건 배출량을 감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회용 줄이기.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막 변경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국가적인 완화 전략에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완화 정책을 하면은 적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념들은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쓰인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교통을 의지하는 부문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완화 정책들은 운송 비용을 증가시키죠. 그리고 관광의 이동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장소로 다 꾸겨 넣는 것보다는 목적지로 천천히 여행하고 한 장소에 오래 머무는 것을 강조하는 느린 여행에도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화적 변화의 일부, 이건 이제 느린 영향에 대한 거죠. 문화적 변화의 일부로서 이동 관광거리에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느린 여행이 주된 완화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글을 가지고 완화와 적응 전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는 사실상 조금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렇다 하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는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요것도 조금은 이거는 이제 수능 지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봤던 건데 라고 했었습니다. 가볼까요? 가봅시다. 자, 어떠한 저명한 저널리스트들은요 that 이하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고고학자들은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와? 보물 헌터들과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보물 헌터들은요 have accumulated면은 축적해 왔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가치 있는 역사적 유물들을 축적을 해 왔어. 근데 그 유물들은요 can reveal,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뭐를요? 많은 것을. 과거에 대한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유물들을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같이 고고학자들이랑 보물사냥꾼들 이런 사람들이랑 좀 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But, 그러나 아니라는 건가? 그러나 고고학자들은요 are not asked, 요청받지 않아요. to cooperate, 협력하라고 요청받지 않습니다. 왜? 누구와? 똑같은 말이죠. 트레저 헌터와. 그래서 도굴꾼들 이런 사람들이랑 협업하라고 요청받지 않아요. 자, 컴마 찍고 보니까 근데 걔네들은, 그지? 그럼 근데 걔네들은 또한
have, 가지고 있는데요. 가치 있는 역사적 유물들을 가지고 있기는 해. 근데 걔네들이랑 우리가 협업하라고 요구를 받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제 가보자. The question of profit. 그럼 이윤에 대한 question은 여기서는 뭐랄까 그 열정은 아니라 그 뭐랄까 뭘 이렇게 따라가는 거 추구. 그럼 이윤 추구 그리고 지식에 대한 연구 이러한 것은요 존재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자, 이윤 추구는 누가 하는 거야? 도굴꾼들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그러한 서치는 고고학자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이 이게 될 수는 없다는 거야. 어디에서는? 고고학에서는. 뭐 때문에? 시간 요소 때문에 그렇대요. 그리고 이게 조금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간적 요소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얘네 둘의 시간은 좀 다른가 봐요. 그치?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얘네 둘이 시간 때문에 다르대? 왜지? 볼까? rather는요, 여기서 오히려가 아닙니다. 꽤라는 뜻입니다. 꽤. 그럼 꽤 놀랍게도 고고학자들은 사용을 합니다가 아니라 고용이 됐네요. 뭐에 의해서? 트레저 헌팅 회사에 의해서 고용된 한 고고학자는요, said,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니아라고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are given, 받는 한 6개월을. 뭐 할 6개월? 그 shipwreck이면은 난파선이에요. 그럼 난파선의 유물들을 그들이 팔리기 전에 연구할 수 있는 6달을 만약에 걔네들이 받는 한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난파선 유물들이 걔네들 팔리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할 수 있는 6달이 주어지는 한. 그러는 한 no historical knowledge is lost면은 뭐야? 어떠한 역사적 지식도 is lost니까 손실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저기 엔터를 쳐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on the contrary, 반면에,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도굴꾼 입장입니다. 도굴꾼 입장이죠. 그죠? 왜냐면은 도굴꾼 회사에 취직된 고고학자라고 했으니까. 고용된. 그럼 반면에가 나오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떤 입장이 나올까? 당연히, 고고학자 입장이겠죠. 고고학자 입장. 그리고 이 둘은 뭐로 나뉜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시간. 그럼 어떤 시간인지를 보자. 도굴꾼은 6개월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반면에 고고학자들은 근데 어디로부터의 고고학자들이냐면요. INA로부터의 고고학자들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요건 이제 해양의라는 뜻이 있으니까 해양 고고학 기관 뭐 어쨌든 여기로부터의 고고학자들은요. 필요로 했어요. 더 많은 것. 뭐보다 더 많은 거냐면은 그러면은 year round라고 1년 내내의 conservation, 보존의 10년인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라는 거야. before. 뭐 하기 전에? 그들이 could even catalog all the finds면은 그들이 발견한 것들을 심지어 카탈로그 하는 건 목록화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럼 목록화 시키기 전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을 필요로 했다라는 거야. From 뭐로부터? 11th century AD wreck they had excavated니까 그들이 헤드 PP인 것도 확인해 주세요. 그들이 발굴을 한 11세기 난파선으로부터의 모든 발견품들을 목록화하기 전까지 그 다 하고 하는 거를 10년이 넘는 시간이 더 필요로 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도굴꾼 입장에선 지금 뭐야? 6개월이면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고고학자 입장에선 뭐야? 10년 지금 이상이 걸린다. 라고 얘기하니까 얘네들의 시간 요소 때문에 안 맞는다. 얘네들은 같이 진행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to interpret these findings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나서
이러한 발명품들이고, 여기서는 요게 됩니다, 요거. 이러한 발견한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여기서의 그들은 또 누구야, 그럼? 여기서의 그들은 여기서의 고고학자들이 됩니다. 여기 고고학자예요. 그럼 이 고고학자들은요, had to learn Russian, Bulgarian, and Romanian 이러한 언어들을 배워야만 했었대요. 자, 컴마 찍고 without which입니다. 계속적용법이고요. 근데 그거 없이는 이런 뜻이야. 근데 그것들 없이는. 그럼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언어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언어들 없이는 그들은 would never have learned면은 얘는 would have pp도 좀 알아두세요. 뭐야? 과거의 반대의 결과고요. 그럼 여기서의 without은 뭐뭐가 없었다면입니다. 그럼 얘는 과거의 반대를 가정하는 겁니다. without which 하면은요,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과거예요. 과거에 이러한 언어들이 없었다면은 그들은 절대 알지 못했을 거야. 뭐를 절대 알지 못했어? The true nature of the site이니까 그 지역의 진정한 특성들을 알지를 못했을 거야. 자, 그렇다는 소리는 이러한 언어가 있었고요. 있었음, 실제. 있었음. 이러한 언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알았었음. 근데 없었다면 몰랐었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그러면은 이러한 발견품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러한 세 가지 언어를 배워야만 했었어. 근데 그 언어들이 없었다면, 있었잖아. 그 언어들이 없었다면은 그들은 진정한 이러한 특성들을 다 몰랐을 거야. 이젠 다 알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물어보네요. 주어 동사가 바뀌고요. 그래서 commercial이면은 얘는 상업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상업적. 상업적이라는 거는 도굴꾼 입장입니다. 그럼 도굴꾼 입장의 고고학자들이 could have waited면은 기다릴 수 있었을까라는 뜻이에요. 못 기다렸다는 뜻이죠. 얘도 역시나 could have pp. could have pp. 기다릴 수 있었을까? 못 기다렸다는 거예요. more, 더 많은 거를. 뭐보다? decade or so면은요, 10년 또는 그 이상을 얘들이 기다릴 수 있었을까? before. 뭐 하기 전에? selling the finding이니까, finds니까. 그러한 발견품들을 팔기 전에 얘들이 1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을 것 같아? 정답은 no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시간을 보는 게 다르다고. 얘들이 같이 만약에 협업을 한다라고 쳐봐. 그럼 협업을 하면은 도굴꾼 입장에서는 6개월이면 빨리 끝내야 돼. 6개월 안에 끝내갖고 빨리 처분을 해야 돼. 얘들은 10년 이상 걸려. 이게 안 맞는다고,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협업을 할 수 없다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많이 협업하라고 들어. 근데 얘네들은 시간이 이렇게 달라. 협업할 수 없어. 이런 뜻입니다. 아, 7번. 됐어요? 자, 갑니다. 자, 로직 플로어고요. 조용! 자, 로직 플로어. 자, 일부 저명한 언론인은 보물사냥꾼이 많은 가치 있는 유물들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고고학자들과 이들이 협업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는 도굴꾼이 유물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과 협력하도록 요구받지는 않아요. 이윤추구와 지식탐구는 시간적 요인이라는 이유로 고고학에서는 공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주제가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보물탐사 기업에 의해서 고용된 고고학자들은 유물이 판매되기 전 6개월의 연구기간만 주어지면은 어떠한 역사적 지식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해양 고고학 연구의 고고학자들은요, 난파선 발굴물의 목록을 만들 수 있을까지 10여 년의 기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나서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언어를 배워야 했고요. 그러지 않았다면 실체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고고학자가 10년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어주는 글이었다. 7번이 깁니다. 자, 너무 그 다음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그래도 나름 잡소리 없이
안 돼요. 하나만 왔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숨이 안 쉬어가지고 갔다 오세요 그럼. 자, 그 다음에 갑니다. 7번으로. 이거 너무 졸린데요. 네, 이제 그래도 나름 좀 빨리 가고 있는 거는 우리 희훈이가 조용히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졸았어요 사실. 자, 가봅시다. 비록 개인의 인센티브들이요 아마도 증가시킵니다. 노력을요. 뭐의 노력이냐면은 개인 그룹 개별 그룹 멤버들의 노력을 증진시켜요. 개별적인 인센티브가. 인센티브는 뭔지 아시죠? 뭔가를 하면은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인센티브가 되는 거죠. 부정적 인센티브와 긍정적 인센티브 두 가지가 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죽어가니까. 자, 그리고요 따라서 강화시킨다는 건데 그룹 퍼포먼스를 강화시켜요. 그치? 여러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 예를 들면은 다음 성적보다 1점 오를 때마다 10,000원씩 줄게. 와, 장난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룹 퍼포먼스가 확 올라가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얘가 더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또한 가지고 있는 건데요. 몇 개의 잠재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룹 프로세스, 과정에서. 그럼 여기서 데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인센티브가 됩니다. 그죠? 가봅시다. 하나의 포텐셜한 문제, 잠재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that 이하의 사실이고요. 그룹 멤버들은 비교를 합니다. 그들 자신의 리워드, 보상과 다른 사람들의 그것들과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의 도주가 뭘까? 빨리 대답해. 아니지. 인센티브 아니에요. 다른 멤버들의 뭐랑 비교할까? 리워드랑 비교하는 거겠죠. 그지? 리워드랑 비교를 합니다.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문제는 인센티브 하는 거 좋은데 단점이 있어. 그리고 단점에 대한 게 뭐야? 비교한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제 학원가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이런 걸로. 비교하는. 남이랑 비교. 누가 얼마 받지?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짱나기 시작해요. 자, 이것은요. 아마도 희망이 되어집니다. 즉, 사람들은 이렇게 아마 희망을 할 거야. 뭐라고 희망을 하냐면요. 개개인들은 사용을 할 거야. 그들의 코워커들을요. 모델로서 사용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옆반에 있는 선생님이랑 나랑 급여 차이를 딱 봤어. 근데 옆반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받아. 나는 혹시 뭐야?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아마 희망을 한다는 거야. 뭐라고 희망하는 거야? 내가 내 옆반 선생님을 모델로서 사용한다는 거야. 야,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그게 뭐야? upward comparison이야. 위로 가는 비교. 약간 좋은 느낌이죠. 그죠? 이거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컴마 찍고 위치. 근데 그건 인스파이어 시킬 거야. 그들을 더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막 동기부여 시킬 거야. 자, 좋은 거네요. 그죠? For instance,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이제 뭐에 대한 예시일까? 당연히 upward comparison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때 회사가 설정합니다. 이번 주에 그 직원 프로그램을 해요. 그랬을 때 걔네들은 뭐 하려고 시도하냐면요. 디벨롭 하는 거야. 이러한 타입의 긍정적인 컴패리전을 디벨롭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야. 즉, 이 사람이 이달의 우수사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받아. 그러면은 나도 다음에는 우수사원이 돼야지 라고 하는 거. 이런 걸 기대한다라는 거죠.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다운워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반면에 만약에 그룹 멤버들이 믿어요. 뭐라고 믿냐면은 that 이하라고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are being rewarded예요. 그러면은 BING 중이다. 거기다가 BPP 되다. 그럼 보상을 받는 중이다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있어요. more 더 많이 than 뭐보다? they are 그들이 그런 것보다 for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뭔데? 그들이 인지하는 거야. 그것을요. 똑같은 일이라고.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다시. 봐봐. 그들이 그것을 똑같은 일로서 인지하는 거야. 즉, 똑같은 일 한다는 거야. 그럼 그 똑같은 일에 대해서 그들이 그런 것보다야. 그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의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요 그룹 멤버들이 됩니다. 이 그룹 멤버가, 즉, 자기 자신들이 R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병렬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 아가 여기에서의 아랑 병렬 구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being rewarded니까 그들이 돈을 받고 있는 중이야. 뭐에 대해서? 그들이 인식했을 때 똑같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돈 받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받고 있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믿잖아? 이런 거야. 즉 제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똑같아. 근데 제가 더 받아. 이런 상황인 거야. 똑같이 일하는데. 자, 그렇게 믿는다면,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그거는 이제 뭐 한 거야? 아, 얘는 이제 다운워드야. 안 좋은 쪽으로 가겠지. 그러면은 걔네들은 아마도 바꿀 거야. 그들의 행동을요. 뭐 하기 위해서? 시도하기 위해서. 뭘 시도하는 거야? restore. 복구화시키는 거야. 뭘 복구시키는 거야? equity. 공평이죠. 그럼 공평함을 복구시키려는 그러한 시도에서 그들의 행동을 바꾼다는 거야. 됐어요? 야, 나랑 똑같은 일 하는데 제가 돈 더 받아. 이씨, 뭐야. 그러면은 공평해야지.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개판으로 한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난 똑같은 일 하는데 난 개판으로 할 거야. 왜? 돈 조금 받으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게. 됐죠? Perhaps, 아마도, 그들은요, 뭐 하려고 시도할 거냐면요, 더 열심히 하려고 시도를 할 거야.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receive, 받기 위해서. 뭘 받기 위해서? greater한 리워더를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에게 더 높은 그러한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시도를 할 거야. 자, 이거는 downward야, upward야, 반응이. 이거는 upward에 대한 반응이지. 뭔가 이상한데? 자, but. 그렇지. 나와야지. 자, 이렇게 아마도 그들은 이럴 거야. 그러나, 그들은요, 대신에 아마도 결정할 거예요. 줄이려고. 뭐를? 그들의 노력을. 뭐 하려는 노력이야? 매치하려는 노력이야. 그것을. 근데 뭘 매치하려는 노력인데? 그들이 인지를 한 그것을 매치하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낮은 수준. 즉, 현재의 페이, 돈. 현재의 페이의 낮은 수준으로서 그들이 인식한 그것을 매치를 하기 위해서, 이건 꾸며주는 게 아니겠네. 매치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노력을 줄인다는 거야. 즉,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돈 받는데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겠어? 나 이 정도 돈 받으면 이렇게밖에 안 할래.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요, has been found면 발견이 되어졌어요. 예를 들면. 그럼 뭐에 대한 예시겠어? 얘는 downward에 대한 예시가 되겠네요. 뭐가 발견이 됐는데, 즉 사람들이 이런 걸 발견했다라는 거죠. 뭘 발견했냐면요, job absenteeism이라고 하면요, 직업을 빠지는 겁니다. 즉 결근, 직장 빠지는 거. 결근이라고 하는 게 증가되어졌어요. 언제 증가되어졌을까? 뒤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언제 증가됐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보다 돈 더 받아? 나 안 할래, 빠질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인이 아니라 직원들이 unfavorable한 comparison을 만들 때야. 즉, 우호적이지 않은 비교를 만들 때야. between, 뭐 사이에서의 비교야? 그들 자신의 리워드와 다른 사람들의, 얘도 리워드가 되겠죠. 리워드를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호의적이지 않은 그러한 방향으로 비교를 만들었을 때 그랬을 때 걔네들은 직업을 자꾸 빠졌다, 결근을 했다 라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내용 자체 어렵지 않죠, 얘는? 자, 얘는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로직 플로어. 자, 개인적인 인센티브가 개별 구성원들의 노력을 증진시키고요. 집단의 실적을 향상시킬 수는 있어요. 그것은 몇 가지 잠재적인 단점이 있어야 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의 보상을 다른 사람들의 보상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자, 비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게 긍정적인 비교냐 부정적인 비교냐였죠. 그래서 개인이 동료를 본보기로 삼아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이번 주에 직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러한 유형의 비교를 발전시키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상향 비교죠. 자, 근데 반대로 집단 구성원들이 똑같은 일이라고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동을 바꿔요. 그래서 어쩌면은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낮은 수준의 현재 보수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줄이기로 결정할 수도 있죠. 이게 보통 일반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종업원들이 다른 사람들의 보상을 부정적으로 비교할 때는 직장의 결근이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하향 비교에 대한 예시다. 그래서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 두 가지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됐나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